자, 이번 시간에 만성신부전 환자에서의 진통제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KD 환자다 보니까 GFR,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약물을 주더라도 약물 배설 능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혈중 약물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오피오이드를 주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오피오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정, 그리고 호흡억제, 시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혈중 농도가 생각보다 증가하면서 이런 부작용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CKD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는 저알부민 혈증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소이온 배설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대사성 산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pH 변화 그리고 알부민이 감소하게 되면요. 결국 이 약물이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 부족해지고 또 결합을 얘가 바꿀 수가 있어요. pH 자체가. 그래서 약물과 단백질 결합이 감소되는 경우 결국에는 혈중에 돌아다니는 프리드러그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더 많겠지만 자, 일부 약물이긴 하지만요. 이 GFR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SAID가 있죠. 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겠지만 NSAID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 번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었는데 이 사구체에 들어가는 수입 사구체 동맥이라고 하죠. 에이퍼런트 아테리올의 수축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쪽을 수축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GFR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학생분들도 교과서적으로 많이 접하시겠지만 TIN 같은 경우 Tubular Intestinal Nephritis 세관 사이질 신염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네프로틱 신드롬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죠. NSAID 같은 경우가. 그래서 CKD 환자에서는 굳이 NSAID를 쓸 필요가 없다.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COX-2 이니비터 있죠. 셀렉티브 COX-2 이니비터. 셀레콕십 같은 게 대표적일 텐데요. 사실 일반적인 NSAID와 신독성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도별로 그러니까 통증 강도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크게 경증이냐 아니면 중등도, 중증 이렇게 3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경증부터 살펴보면 경증에서는 우리가 비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진통제 하면은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또 아스피린 성분 아니면 NSAID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통증 점수를 매길 때 1에서 3점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무래도 경증에서 선호가 되는 약제는 타이레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약제들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스피린이나 NSAID는 타이레놀에 비해서 전신 조직에 있는 콕스에 대한 영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장에 있는 콕스를 건드리면서 이 사구체 여과율 감소랑도 관련이 있고 아까 제가 NSAID는 특히나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약제 중에서는 타이레놀이 가장 선호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용량 감량은 필요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타이레놀이 가장 선호가 되는 겁니다. 만성신부전 환자에서요. 그 다음에 중등도로 넘어가 볼게요. 점수상으로는 이제 4에서 6점 정도가 될 거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오피오이드를 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비마약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피오이드 중에서도 약한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하이드로코데인 아니면 하이드로코돈도 있을 거고요. 또 트라마돌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이제 트라마돌이 선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등도 쪽에 오게 되면요. 왜냐면 트라마돌은요,
직접적으로 신독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약물이 GFR이 떨어지다 보면요, 결국에는 쌓일 수가 있어요. 이 약물 자체나 또 대사체가 축적이 되면서 결국 이 오피오이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호흡억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이런 약제도 GFR이 너무 떨어지는 그 기준은 30입니다. 30 미만으로 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약제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쓰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지겠죠. 일단은 중등도에서는 이제 비마약성에서 약한 오피오이드까지 쓸 수가 있고, 이 중에서는 직접적인 신독성이 없는 트라마돌이 선호가 되는데, 그마저도 GFR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게 축적이 되면서 결국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증으로 가볼게요. 중증은 우리가 이제 나머지 7에서 10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보다 강한 오피오이드를 쓸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펜타닐이 나올 거고요. 또 옥시코돈, 또 몰핀, 이런 걸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메타돈 같은 게 문헌에 적혀 있긴 한데요, 현실적이진 않는 약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펜타닐, 옥시코돈, 몰핀 전부 다 이제 축적이 되면은 결국 오피오이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펜타닐 같은 경우는요, 포턴시가 좀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게요, 아무래도 경구보다는 우리가 패치 형태, 경피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경구로 스프레이 형태로 쓰게 되면요, 아무래도 경구 약제보다는 좀 더 포턴시가 떨어진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용량이라든지 또 투여 간격 같은 거를 조정하면서 환자 상태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겁니다. 오피오이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옥시코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구체 요결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약물 또는 대사체가 축적되면서 또 오피오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몰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GFR이 떨어지면서 똑같이 약제 대사체가 축적이 되면서 부작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CKD 4단계 이상, 그러니까 30 미만 있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써야 된다면 주의를 해서 잘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데인 같은 경우는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코데인은 신장으로 배설이 보통 90% 정도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KD 환자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트라마돌이 선호가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의 진통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타이레놀, 아스피린, 엔세이드 각각 메커니즘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진통제,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비마약성에서 이제 점점 강한 오피오이드를 쓴다라는 개념, 요거는 암성 통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증 조절에서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요. 또 CKD의 어떤 패소피지올로지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진통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오피오이드의 부작용도 제가 따로 어떻게 외우는지 그런 것들 다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